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3월 29일이고요. 예,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주간 투자 전략 3월 네 번째 주 코너 2부 코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은 잘 잤는데요. 이 미국 시장이 저렇게 나오는 거 보고 그랬습니다. 예, 좀 요 정도에서 좀 돌릴까 싶었더니 그냥 밑으로 쭉 하락하면서 결론은 그거네요. 고민했지만 이렇게 쭉 하락했다가 잠깐 고민했지만 이게 반등이 들어온다. 보통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까지 들어오죠. 예, 55일선까지 들어올 수 있었는데 거기도 못 오고 꺾였다라는 쪽들은 그만큼 시장이 취약하다, 심리적으로 취약한 모습들을 그대로 반영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뭐 벌어진 거 그대로 일단 보면서 객관적으로 봐야죠. 이럴 때는요. 예, 그러면서 일단 지금 밑에서 이어가던 추세는 이제 바로 이탈하면서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금 많이 뭐 같이 투자해서 예, 그리고 파워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17,500, 18,000 이런 자리 중요했었는데 거의 한 번에 다 깨진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있다. 추세도 깨졌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아직까지 직전 고점은 남았다. 이런 쪽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고.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게 되면 주봉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봉 보게 되면 지금 시도하다가 여기 13주선 있죠? 거기까지 딱 들어가고 거기다가 좀 크게 볼까요? 네. 여기까지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55주선 이탈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주봉이 보통 여기서 미국 시장은 항상 깔끔하게 움직였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예전 모습들과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일단 여기서 그냥 밀려버릴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다가 밀렸습니다. 갔다가 밀리게 되면 밑에서 한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길어진다 그러면은 폭이 길어지겠죠. 그런 쪽으로 2022년 나왔던 고점 대비해서 한 30% 빠진 장들의 모습들이 이런 패턴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봉에서도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이탈 신호가 나오고 여기서 그러니까 고점에서 이만해서 한 지금 10%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은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 지난번처럼 20, 30%대는 확 밀리는 모습들로 나올 것이냐에 대한 딱 기점입니다. 지금 저희 한 15%가 안 되지다 보니까 중간쯤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여기가 잘 지킬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고 17,500이죠. 예,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펼쳐질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예, 지금 한 번에 안 빠집니다. 보통 미국 시장도 밑으로 밀린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또 돌릴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핵심적인 게 바뀌어야 되겠죠. 미국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건 두 가지. 예, 일단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좀 정리해 볼까요? 예, 첫 번째, 미국 시장이 이렇게 나왔었을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일단 지금 유동성, 그러니까 유동성이 공급되겠느냐. 금리가 내리다가 지금 딱 멈췄죠. 아직 멈춘 상황 쪽에서 금리 못 내린다. 아직 유동성 회수, 그러니까 유동성 가 다시 공급이 되느냐. 요거 쪽들인데 거기다가 지금 QT, 그러니까 즉 양적 축소는 지금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덜 축소되는 거지. 그렇다고 뭐 공급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전보다는 여유는 있어졌다라는 쪽들인데 요게 어떤 식으로 가느냐라는 쪽들이기 때문에 유동성, 즉 금리를 다시 내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연준의 움직임이 나오기 위해서는 경기가 위축돼야 되는 신호가 나올 거고 그게 나와야 될 거고 그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연준 돌아간다는 쪽인데 그걸 좀 봐야 되겠죠. 그런 쪽인데 그런 사이에서 물가가 튀지만 않으면 됩니다. 물가가 강하게만 튀지는 않고 경기가 위축되는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연준이 움직일 겁니다.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경기 위축되는 신호 관련된 쪽들은 관세죠. 예, 이 관세고 세 번째가 이제 직접적인 이제 기업들의 EPS 실적이라고 보게 되면 관세 쪽들은 지금 봐서 아시겠지만은 협상용일 거라고 다른 쪽은 생각하는데 협상용이 아닌 것처럼 밀어붙이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하는 얘기가 협상용입니다. 이 얘기가 또 나오긴 하죠. 하여튼 예, 트럼프 리스크, 예, 트럼프 리스틱하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그런 쪽에서 지금 일단은 계속 몰아친다 경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게 맞아지는 과정 같아요 지금은요. 그래서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입장, 금리가 떨어지겠다라고 해서 압박하고 을러도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좀 이어간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러면 EPS, 그러니까 기업들은 실적들이 당연히 관세가 물려서 그 다음에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데 제품 가격을 제대로 올리지 못한다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다라고 했었을 때 P를 제대로 못 올리다, 그러니까 올리는 기조가 나오는데 P는 그냥 외부 요인에서 올라가는 거죠. 관세 때문에. 그러면 플러스 알파의 관세 때문에 올라가는데 그러면 Q는 이게 최대로 올라가지 않고 줄어든다.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1, 2분기 쪽에서는 기업들 실적은 예상보다 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암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적응이 돼서
뭐 상당 부분 한 3에서 6개월 정도까지 적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또 사람은 적응이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시 큐가지에 쓱 비싸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필요할 건 써야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든가 아니면 관세가 조정이 되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적응의 시간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시간에 따라 다시 돌아가는 저희 일기 때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욕나고 짜증나긴 한다고 하더라도 또 거기서 제가 그냥 살 길을 찾아가는 과정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초반에 얼마나 일기 때도 겪겠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 어떻게 보면 미국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런 쪽에서 한국은 좀 작년에 많이 빠졌다가 지키는데 이거 괜찮아라고 막 눈미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런 흐름들인데 일단은 그거는 또 체크를 하고요. 그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내용들 쪽에서 일단 미국 하락했던 요인들 잠깐 또 짚어보게 되면요. 이거 좀 크게 볼까요? 이거는 가치 투자에서도 그 파워시황에서도 좀 언급을 드리겠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핵심만 딱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경기 둔화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관세 해발 경기 둔화. 그래서 뭐가 제일 안 좋아지냐? 소비 지수가 안 좋아진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게다가 또 엔캐리 트레이딩 우려가 나오는데 이거까지 한번 보고 갈까요? 이거는 조금 좀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다 보니까 더 빠르게 움직이는 국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거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외환 시장으로 봤을 때 달러는 지금 약세로 갑니다. 지금 다시 한번 약세 폭이 반등했다가 104대에서 좀 밀립니다. 근데 이 폭보다 지금 달러 대비해서 엔화가 얼만큼 더 빠르게 또 강세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흐름 보게 되면은 엔화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좀 가다가 이틀 동안에 하락한 걸 한 번에 좀 이어가는 모습들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약간 좀 시황 전달이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당연히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다른 해당 통화들은 강세로 가는 기조 쪽에서 나오는 변화다. 근데 이틀 동안에 한꺼번에 반영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이런 자리를 위협했을 때가 모르겠지만 이거 가지고는 아직은 그런 쪽으로 보진 않는 게 맞지 않나 싶기 때문에 일단 그건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더 중요한 게 채권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요즘 되는 게 없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기조 쪽에서 자산 쪽에서 뭐 대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일단 남은 게 볼까요? 뭐 미국 시장 안 되고 그러면 중국하고 또 유럽 쪽들 그러니까 비미국 되느냐 잘 가다가 이번 꺾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점에서 꺾이는 모습들 좀 그렇고요. 그렇게 오히려 꺾여다가 위쪽에서 좀 흔들리게 되면 그게 또 골치 아픈 거죠. 비트코인 안 되고요. 이거를 또 결국에는 지금 봐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일단 채권 사놓고 좀 기다리자.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안전자산에 대해서 부각을 받는 관점들. 안전자산이라고 하더라도 금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이 더 팍 치고 가느냐? 못 갑니다. 이것도. 고점에서 3,100달러대 쪽에서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고. 그러다가 구리 경기 얘기 나오는데 구리가 좀 버틸까요? 이건 잠깐 또 볼까요? 그러면 지금 상품 시장 가 보게 되면은 구리 오늘 같은 경우도 폭이 좀 컸었죠. 최근에 고점 나오다가 다시 한번 5달러대 초반까지 선물이다 보니까 더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갔던 게 좀 꺾이는 모습들 경기라고 하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좀 주춤한 모습들이죠. 금이요. 금 다 좋습니다. 금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부각을 받는 과정 쪽에서 여기서 레벨업이 시도된다라고 하게 되면 3,100달러가 현물과 선물이 조금 달라도 선물이 먼저 가요. 그러니까 지금 선물보다 먼저 빠르게 상승한다. 그거는 시장에 대한 그 선물보다 더 강하다 그러면 보통 그런 현상이죠. 현물이 세고 선물이 좀 늦게 간다. 이런 괴리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선물이 일을 마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멈춰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현물이 꺾여지는 경향들이 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직 선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00을 못 갔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틀 동안에 강하다고 하더라도 계속 갈 것인가라기보다는 조금 그런 모습들. 그럼 결국에는 일단 안전자산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일단 대피하자 라는 쪽들이 빠르게 나온 건 맞습니다. 금을 비롯해서도. 근데 그런 쪽에서 단기 과열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은 보여지고 있다는 것도 눈길이 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있죠.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가던 자리에서 꺾였다. 그래서 좀 이쪽으로 몰린다. 수요가 이쪽으로 쫙 몰리다 보니까 가격은 상승, 금리는 하락 이런 구조죠. 그러면 지금 혹시나 약간 고개 들었던 4.4 못 가고 이런 식으로 4.2로 가고 있다. 이거를 트럼프는 즐거워하겠죠.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오고 있다. 이쪽으로 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4.2가 이탈해서 4.1대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또 시장에 반응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금리 하락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섹터들이 좀 반응이 나올 법도 한데
지금 요거와 반대로 공매도가 시행이 딱 됩니다. 근데 금리가 하락해서 수혜를 받는다 그러면 성장주죠. 저희가 알고 있는 성장주 다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 플랫폼, 소프트웨어, 거기다가 지금 바이오, 거기다 뭐 로봇 뭐 이런 성장의 개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지난번 여기 때는 주가가 세게 갔었어요. 다들 재밌게 갔었다가 이번에 반등하다 보니까 꺾였고, 근데 공매도 나온다며 라고 하다 보니까 이 성장주는 아직 뭐 갖춘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공매도 관점 때문에 좀 밀리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다시 한번 4.1대를 깨고 뭐 4.2 밑에서 4.1까지 내려가는 이런 과정들이 또 쭉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공매도가 크게 좀 관여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은 또 자극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죠. 눈치 보고 있는데 괜찮을까 싶은데 괜찮네. 그러면 훅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롱숏 쪽에서 숏보다는 롱이 좀 강할 수가 있는 모습들이죠. 그건 일단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은 열어두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금리가 이제 밀린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 논리, 그러니까 즉 이게 결국에는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불안감 때문에 흔들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 경기가 지금 미국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나오는 현상은 괜찮은데 안 좋아질 것 같은 징후가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걱정이 지금 선 반영되는 과정들이겠죠. 근데 이런 거는 조금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결국에는 심리가 만들어 간다고 그런 쪽으로 지표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지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다 아시는 것처럼 과거 지표, 현재 지금 상황을 나오는 현재 지표보다 선행 지표, 그러니까 즉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두 개가 있는데, 이쪽들이 지금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자 마음 단단히 먹어 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쪽들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뭐 심하게 이런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미국에 나오는 데이터들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꾸 심리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게 문제겠죠. 이런 상황 쪽에서 아마 지금 그에 걸맞는 위축된 지표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다음 주 가게 되면 고용 지표가 있죠. 이게 볼표가 되면서 이상보다 진짜 정부 고용 쪽에서 좀 심각하게 위축되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시장이 조금 더 앞서가고 있다 안쪽으로 바라봤을 때, 경기와는 솔직히 경기가 위축된다라고 해서 성장주 개념들이 꺾이지는 않습니다. 보통은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시장 분위기가 다 같이 밀리다 보니까, 아니 왜 너희는 그렇게 뭐 갖고 있는 밸류가 그 정도 높은 밸류인데 꺾어야지, 이런 식으로 가서 꺾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일단은 살짝만 안심만 들어와도 바뀔 수 있는 기조가 들어왔다라는 쪽에서, 일단 금리 하락은 성장주 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배경이 된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동향들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씩 감안하고 봐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복잡하게 말씀드렸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금리 하락 일단은 괜찮습니다. 좋은 기조입니다. 그리고 또 신흥국 입장 쪽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 자산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지금 약간 꺾여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여기서 작동돼서 금리 하락이니까 신흥국 아니면 또 성장주 가자, 이게 아직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고, 게다가 또 공매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약간 주춤할 것 같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요게 연결고리만 딱 조금 안정적으로, 시장이 안정적으로 살짝만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 내용들 쪽에서 이번에 월말 지표다 보니까 나오는 거 개인소득, 소비지출, PC 이런 쪽으로 나옵니다. 개인소득 소폭 증가했고, 소비지출도 지난번에 감소해서 증가로 나왔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금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2월 달들. 근데 앞으로 관세가 매겨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감들이 작용되다 보니까 그나마 좋았던 지표가 무색해지는 거죠. PC 지표입니다. PC 이제 물가 쪽들을 보게 되면은, PC는 약간 예상했던 거 그대로 지난달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데, 근원 PC가 좀 올라갔어요. 근원 PC, 그러니까 즉 핵심 물가 지수죠. 이게 생각보다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2.8까지 나오죠. 2.8까지 원래 한 2.7 뭐 이 정도까지 나오다가 생각했다가 여기까지 나왔다. 조금 걱정이 되는 거죠. 거기서 나온 거 보니까 헬스케어 서비스, 인테리어 늘어났고, 주거는 약화됐고, 그러니까 지금 이사는 안 가고 지금 인테리어 만들래, 이런 쪽으로 다 보는 것들인 것 같은데, 여러 개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지금 금리가 떨어져야 주택 쪽들도 같이 변화가 나오겠다, 이거를 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가 별로 안 빠진다, 하지만 관세 여파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지금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봐야겠죠. 다 앞으로의 걱정 부분입니다. 또 하나 소비심리입니다. 확정치가 발표됐는데 조금 더 안 좋게 발표했습니다. 57로. 미국의 소비 심리가 50대라는 거 참 오랜만에 보는 숫자예요. 보통 100대 근처에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거의
평소에 알고 있던 숫자 50대까지 확 내려갔다. 좀 두려운 거예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이고 소비가 꺾인다. 미국이 소비가 꺾인다. 당연히 여파들은 좀 지표들은 안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고용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크죠. 왜냐면 매일 나오는 뉴스가 미국 같은 경우는 도지 도지 트럼프의 그 정부 행정 쪽에서 계속 지금 재정 지출 압박하려고 재정 좀 구조조정하자라는 쪽에 대한 결과물들이 나오면서 누가 잘렸네 주변에 내가 공무원 아는 친구인데 얘 한 뭐 10년 잘 다니다가 갑자기 잘렸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래? 그러면 나도 이런 불안 심리가 좀 작용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고용시장의 둔화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번 주에 나올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올 ADP 민간 고용이나 이런 또 졸지 보고서 이런 쪽들에서 다 보여줄 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에 따라서 고용 보고서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여기까지도 같이 연결돼서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위축을 고용 기반에 위축되는 거를 좀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큰 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심적인 산업에 대해서 관세를 때린다. 결국에는 자동차 판매력이 5% 넘게 감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나오다 보니까 가격을 올리는 건 당연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손해는 만약에 똑같이 팔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아직 심리가 이렇게 또 불안한 가운데 가격은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거 없이 그냥 만약에 공급한다 그러면 그만큼의 하락분을 만약에 뭐 25%가 부품하고 다 올라갔다 그러면은 총 자동차 쪽에서는 지난번에 철강 그리고 또 알루미늄 다 또 생산을 관세를 올렸죠. 근데 그걸 충분히 미국에서 생산한 것들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품질과 그리고 또 예전부터 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한국 쪽에서 만약에 받아온 게 있었는데 그거 안 쓰고 미국 거 쓴다 관세 때문에 그러면 또 공급망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나다 보니까 은근 스트레스죠. 기업 입장에서도. 그리고 또 납기나 이런 것들도 품질이나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 좀 할 거예요. 그런 쪽에서 만약에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15%가 인상 요인들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못 올리고 판매를 한다. 근데 만약에 판매량도 지금 금리가 안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좀 줄어든 모습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P는 그냥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Q가 떨어지고 거기다가 코스트는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실적은 당연히 안 좋게 될 게 아니냐. 그러면서 요즘 최근에 자동차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밀리는 게 이런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도지 연방정부 대량해고 이것도 같이 있는 마당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뒤숭숭하게 미국 시장을 끌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실적 관련된 쪽들도 약간 최근에 하향 조정된 모습이네요. 이런 것도 좀 분위기가 잡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비싸겠느냐 싸겠느냐라고 봤을 때 12개월 선행 PR로 보게 되면 10년 평균 18.3배 현재 20.5배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직도 비싸다 이런 내용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시장이 관세예요. 트럼프 리스크고 그게 어떻게 진행되느냐라는 쪽인데 여기까지 나오게 되면 좀 우울하겠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비행기 타러 가는데 이런 얘기 기자들이 막 물어봐가지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장 끝나고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면 미국이 얻을 게 있다면 그 상호관세 발표하고 협상을 하겠다. 요거 내용들이 뭔가 좀 그렇죠. 결국은 협상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들도. 그런데 일단 그렇게 되면은 관세를 얼마를 딱 올리고 협상. 그러니까 우리 얻을 게 있는데 너는 뭐 해줄래?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상호적으로 움직인다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한국은 뭐 일단 FTA 체결돼 있다고 하더라도 체결 안 된 품목이나 아니면 또 이거 무시하고 들어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그러니까 국가 간의 조약보다 자기네 법을 더 우선시하는 이런 쪽으로 자기네 긴급 활동이 더 중요시되는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냥 그래 힘센 자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 다들 힘세고 주고 싶은 단계로 좀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건 그냥 국제 역학적인 관계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협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그건 가능하다. 그러니까 즉 결국에는 관세 쫙 올리고 우리 원하는 거 해줄래 말래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들이 방산, 그러니까 미국이 팔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무기, 첨단 무기 이런 쪽들 거기다가 지금 근데 무기가 과거에 이어갔던 레거시 무기는 아닐 것 같아요. 첨단 무기 이제 그래야 비싼 니네 이런 거 못 써봤지? 우리만 갖고 있다? 써볼래? 라고 하게 되면 비싼 가격에 비싸게 팔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아마 그렇게 나갈 거고 거기다가 또 LNG, 원유, 이 에너지 쪽 이거 열심히 세일할 거고
지금 보니까 카타르랑 너 지금 호주나 아니면 사우디에서 사더라. 예. 그러면 관세 그대로 맞을래? 우리 거 살래?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에 비해 맞게 이렇게 세일즈가 들어온다. 그러면 반대로 보게 되면 일단 내가 그런 무기 필요 없는데? 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조금 그냥 고민하면서 이거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열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 할게. LNG 밸류들은 계속 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이게 핵심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락 때는 마찬가지로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하락 때 이용하자. 관심을 갖지 않은 쪽은 계속 무게를 두겠습니다. 주가는 흔들려도 아이디어는 변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사후관세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의약품 품목별 관세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업에 돌아가면서 이제 도장 깨기가 시작되는 거죠. 예.